2022년 7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대우조선 사태가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우조선 사태 진압 못하면 바로 바보가 됩니다.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탄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우조선 사태는 대한민국이 모처럼 맞은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분석하는 것은 일방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대우조선 사태, 제가 파악한 겁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대한 정리입니다. 지금 최선진국에서는 조선산업을 별로 안 합니다.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중우장대한 산업은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등등의 이유로 많은 노동자를 쓰다 보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이니 유럽 주요 국가니 그리고 한때 최고의 조선국가였던 일본에서도 조선업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싼 중국이 조선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조선산업을 시작해서 지금 국민소득이 4만 불 언저리에 왔음에도 아직 세계 최고의 조선국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인 삼성이 삼성중공업이라고 하는 조선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 측의 본마음은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솔직히 얘기는 안 해요. 이건 이재용 씨가 얘기해야 될 거지만 삼성은 앞으로 이런 중우장대 산업은 점점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꾸 중우장대 산업은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자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러한 첨단 사업으로 가고 있죠. 삼성중공업은 지금은 이제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지만 지난 5년간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끄떡없이 살아남아요. 왜 그러느냐? 삼성그룹 안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삼성중공업이 경기가 나빠져 갖고 조선은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마다 그 회사들이 증자를 해줘서 그룹 차원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버티는 겁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는 중공업을 팔고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조선경기 좋을 때 해먹다가 조금 나빠지니까 팔고 나오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까봐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겁니다. 삼성은 과거에 지금은 이제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항공을 하고 있지만 옛날 삼성도 항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만드는 삼성 테크윈도 하고 이런 기계공업들을 했어요. 근데 삼성항공은 지금 한국항공 카이로 통합되면서 없애버렸고 삼성 테크윈 뭐 등등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넘겨버렸죠. 삼성은 계속 이걸 줄여가고 있습니다. 기계산업, 중우장대 산업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중공업을 끌고는 가지만 아마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매각할 수도 있다. 조선은 인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거고 삼성은 삼성중공업이 상당히 어려울 때 계열사 증자로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현대는 뭐냐? 현대중공업은 매우 탄탄한 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조선의 가장 맏형이고 잘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거기도 엘리트가 왜 없겠습니까? 중우장대 산업은 자꾸 위협받는다는 걸 판단을 하고 사업을 다각화했습니다. 로봇도 하고 뭐도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는가 하면은 저 만주벌판에서 농사 짓는 것까지도 했습니다. 대규모 농장을 짓는 거.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다각화해 놓으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조선 사람이 불황일 때 다른 산업들이 벌어져 갖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호황이 오자 가장 조건이 좋은 현대중공업,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그 위에 이제 지주회사가 거기 잘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현대중공업에는 정몽준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고 삼성에는 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회장도 있으니까 오나가 있는 데니까 어떤 형태로도 계열사들이 증자를 하거나 사업 다각화를 해서 미리미리 위기에 대비하고 하는 게 있었죠. 대우는 대우그룹 모기업이 무너진 이후로
주인 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면은 잘 나갈 때 사업 다각화를 하는 투자를 한다든지 미래의 신기술을 개발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그때는 나눠 먹고 여러 가지 하다가 불황이 왔을 때는 아주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해서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대우조선은 옛날 노태우 정권 때도 대우조선 파업이 굉장히 컸었죠. 그때 수염 이렇게 기르고 나온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우중 회장이 있어갖고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해결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대우 본그룹이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는 주인 없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내오다가 그래도 이 대우라고 하는 대우조선이 잘 나갈 때는 배를 만들기 위해서 한 3만에서 4만 명의 기능공들이 일을 합니다. 또 거기다 납품하는 회사들까지 따라 붙으면 한 20만 명 거대한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이 넘으면 하나의 시인데 중급 시 규모가 대우조선 하나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이 대우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고 고민을 하다가 살려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살려보자 하게 되면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 돈 중에 기업에 돈 대주는 데는 어디냐? 산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이 빌려준 돈을 출자한 걸로 전환하게 되면은 그러면 산업은행이 주주가 되죠. 그때부터 대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국영기업이 되는 거죠. 국영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사주가 있는 기업에서는 해고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국영기업에서는 공무원 비슷해서 아주 편합니다. 돈을 벌 때는 같이 나눠 먹고 안 벌 때는 네가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현대와 삼성은 그룹 차원이나 현대중공업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살 길을 잘 나갈 때 만드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이래서 대우조선은 산업은행 출자금을 전화해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그래도 워낙 고용효과가 크니까 살려보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 세계 경제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조선은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세계 경제가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는 조선 경기를 보면 압니다. 세계 경제가 잘 되려고 하게 되면 물동량이 늘어나죠. 물동량이 늘어나는데 가장 많은 물동량은 배로 싣죠. 그래서 새로 배가 막 필요하다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하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주문했던 거를 취소하고 배가 막 사겠다는 데서 파산하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는 골로 가는 거거든요. 그 골로 가는 세월이 상당히 길었던 건데 지금은 막 주문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지금 중공업은 아주 잘 나갑니다. 현대는 지금이 6월 말 기준으로 따지면 올해 수주하려고 한 목표의 99% 거의 올해 목표를 상반기에 다 달성했어요. 그 연말 되게 되면 단순 계산으로는 올 목표의 2배를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이죠. 대우조선도 이제 죽을 정도의 회사인데 이 혜택은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 전에 하나 빠뜨렸네. 이 문재인 정부 때 대우조선 문제가 골치가 아프니까 어떻게 했느냐. 현대하고 합병을 해라. 그래서 현대가 대우조선을 합병하면 갈등이 있으니까 현대 위에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그 안에 현대중공업도 있고 대우조선도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초대형 이 현대가 세계 1위, 대우가 세계 2위, 3위쯤 될 거예요. 그럼 세계 독점적인 업체가 되잖아요. 근데 이 배들은 누가 사줍니까? 우리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많이 사고 뭐 이러죠. 일본은 자기네 조선소가 있고 미국이 사고 하는데 그런 데에서 한 조선소가 세계 넘버원을 차지하게 되면 싹 쓸어가게 되기 때문에 경쟁이 무너진다. 그래서 독점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업체가 나오면 그 회사를 인정을 안 합니다. EU에서 결국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특히 LNG선에서는 독점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올해 초에 한국조선해양으로 두 회사 합병이 무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올 초부터 이제 조선의 이 황금기가 돌아왔는데 뭐 현대, 삼성은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는데 대우도 한번 해보자. 그동안 적자가 많이 쌓였지만 해보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다 임금도 타결하고 쭉쭉 갔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하청업체들이 있죠. 그 회사들 중에서 이제 노조가 강성이라서 그런 건지 뭔지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가 강성인 건 분명해요. 타결이 안 되니까
하청업체 노조원들이 대우조선을 점거했습니다. 대우조선의 결정적인 약점은 도크가 하나라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도크가 있으면은 이쪽 한 도크에서 계속 원도크 시스템, 물론 뭐 작은 것 빼고 주요 도크. 그러니까 여기만 점거하게 되면 공장이 조선소가 못 돌아가는 거죠. 여기를 점거했습니다. 지금 아까 현대는 원래 목표를 수주하는 거를 절반을 목표를 원래 거의 달성을 했는데, 대우는 이렇다 보니까 지금 노조 그 하청업체 노조가 들어와서 맡고 있다 보니까 조선소가 안 돌아가죠. 그래서 하루에 260억 원의 매출 감소하고 60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뭐 하여간 또 원래 이제 대우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은 정해진 날짜에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제공하지 못하면 또 연체 지연금을 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손해가 많습니다. 최소한 260억 원 무조건 넘습니다, 하루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 법원은요, 이 점거한 이 단체에 대해서 300만 원인가의 뭐 벌금인가 뭘 부과했어요. 이쪽은 260억 이상 손해보는데 300만 원 부과, 300만 원 내면 합법이란 얘기입니까? 이 대한민국 법원이 뭐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업은 이 물 들어왔을 때 노조와야 돼, 배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게 왁도독이라는 게 있죠.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거야. 대우조선 하청업체가 그 원도크 시스템인 대우조선의 도크를 점거해갖고 뭐 거기서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폭발적인 행동을 하겠죠. 사람이 희생되거나.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이쪽은 260억 원 이상 하루에 손해보고 있는데 300만 원 벌금인가 뭐 추징금인가 뭐 뭔가 그건 알아보십시오. 때렸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원이 좌파들의 점령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우조선도 그렇고 하청업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 가장 좋은 건 산업은행이 출자를 해갖고 있으니까 산업은행 시스템을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난 5년간 뭐 현대에 팔리니 어쩌니 막 하다가 현대에 가도 이제 그런 기득권 유지하는 조건으로 뭐 간이해서 갈라 그랬는데 EU의 반대로 이제 현대도 그건 알고 있었죠.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뭐 어려울 거다 했는데 역시 못 받게 된 건데 되지도 않을 거를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거죠. 중물장대 산업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하청업체가 원도크를 차지해서 파업을 여기에 돌아가니까 대우 자체가 다 못 들어왔는데 지금 50일 가까이 되죠. 윤석열 정부가 칼을 뽑겠다 그랬습니다. 상당히 늦었습니다. 오늘 도어 스태핑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과 정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오늘 열었는데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초강경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산업협정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 라면서 대우 하청업체의 그 원도크 점령 시위는 불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 관계장관 합동단화문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거제도로 날아갔고 지금 또 누구지? 고용노동부 장관. 그래서 이 장관들이 존재감이 없어서 이름이 잘 모르겠네요. 그 양반도 오늘 날아갔습니다. 근데 자, 이 시위를 이 불법 점거를 진압하려면 경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은 지금 경찰국 설치 문제로 직장협의회 중심으로 반대 투쟁을 하고 있죠. 이상민 장관은 거제도에 가서 거제 경찰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글쎄 저는 이거 보고 고개를 까우뚱합니다. 이게 이제 온세인 커맨더 그래서 현장 지휘관은 거제 경찰서장이 맞죠. 그 위에 상급 부서로 경남지방경찰청 별 2개짜리 경무관이 이끄는 부대가 경찰이 있지만 현장을 가장 잘하는 거제 경찰서인데 거기에서 이제 경남경찰청이나 전국경찰청에서 온 부대가 있다면 그걸 지휘를 하겠죠. 거제 경찰서가 핵심은 맞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저는 보고를 받는 것에 끝내지 말고 어쨌든 시위를 막고 진압에 들어가는 이런 경찰관들을 격려를 해야지 이렇게
보고나 받는 식으로 가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이상민 씨가 경찰을 장악하는 문제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판사 출신이라 그런가? 험불하게 들어가서 계속 이 경찰들과 같이 동고동락해야 됩니다. 과거 그 현대중공업도 노조가 굉장히 셌을 때 이한동 돌아가신 총리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때 경찰청인가 치안법무가 불러가지고 좀 시위를 막아라 그랬더니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인명 피해가 나고 우리 요원들도 희생됩니다. 그 결국은 본청장이 못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느 차장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맡겼는데 희생은 있었지만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경찰도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군을 공부하다 보니까 군사 작전은요. 무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작전은 저 같은 민간이 들어가도 합니다. 근데 군대나 경찰은 무리한 걸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복을 입혀놓고 훈련시키고 하는 거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리한 걸 해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특히 군을 잘하는 군사지휘관, 경찰을 잘하는 경찰지휘관은 회피합니다. 그게 자기 부하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수권은 국민을 위해서 무리한 걸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 국가에도 보게 되면은 큰 전쟁이나 큰 작전을 할 때는 최고 지휘관을 무관을 시키지 않고 문관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여진정보를 할 때 윤관이 했는데 윤관은 문관입니다. 윤관이 무리하게 거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임금 명령 때문에. 그리고 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유명하게 싸운 강감찬도 무신들은 오히려 적이 워낙 강하면 잘 아니까 더 빨리 도망갑니다. 운동 잘하니까. 근데 문신을 시켜놓으면 어명 실현하기 위해서 몇 사람 목을 베면서 싸워서 못 도망가게 해서 막아내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통수권입니다.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익은 경찰청장과 더불어 이걸 할 수 있느냐. 전임자인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기 퇴임식도 안 하고 경찰에 인기 있는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퇴임했습니다. 참 좋은 전례가 아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윤익은 신임청장하고 그 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말단에서 움직이는 경찰청을 더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 거제경찰서 가서 보고를 받고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잡아낼까요? 지금 이 하청업체가 속한 노조가 속한 데는 금속노조인데 금속노조는 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지금 금속노조는 영원한법 총파업 결의대회를 내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진압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민변을 비롯한 40개 시민단체가 연대투쟁을 들어갑니다. 희망버스를 몰고 23일 날 거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연대투쟁을 왜 합니까? 민변이 이거 하는 단체 아니잖아요. 과거 그 제주도에 해군기지 짓는다고 할 때 윤미향에까지 와서 반대 시위해요. 위안부 단체랑 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좌파들이 서로 품앗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은 게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자, 결국은 뭐냐. 대우조선 사태를 놓고 윤석열 정부, 경찰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문제가 더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하고 좌파하고의 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는 저는 뭐 힘도 잃고 제2의 이명박 정권이 되거나 촛불 광우병 시위에 무너지는 아니면 뭐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게 웩도독 인민민주주의 요소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거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보기에는 다수가 살아야지 어떻게 저 하청업체 노조는 하청업체는 임금 협상도 타결이 안 됐어요. 뭐 300 얼마를 올려달라 그랬더라. 뭐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지금 기업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배 좀 저으려고 그랬더니 못 젓고 있는 거죠. 하청업체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강택 씨가 TBS 사장입니다. 교통방송 김어준이가 있는데 KBS에서 오랫동안 PD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상당히 강성이죠. 학생 때도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교통방송이면 교통뉴스를 해줘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 말이 맞아요. 누가 요새 교통방송 라디오 켜놓고 듣습니까? 목적지 가는 건 내비게이션 핸드폰 딱 누르면 가고 교통방송에서는 김호준이가 또는 정치계밖에 없으니까 이 교통방송을 없애겠다는 쪽으로 이렇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TBS 노조원들이 이강택은 계속 현대로 가겠다는 거죠. 신임 투표를 했는데 이강택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거기도 복수 노조예요. 양대 노조 모두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강택 때문에 내 자리 뺏긴다.
이 기아 없어지면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지금 이제 물가 이렇게 올렸고 최저임금 올라갔고 다 올라가는다. 어떻게 사느냐. 지금 대우조선 문제도요. 대우조선에 있는 거긴 대우조선 본 회사는 노사 간에 합의가 돼서 임금 문제가 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4.5도 대부분이 됐는데 안 된 회사가 지금 저 날린 겁니다. 이런 회사들에서 저 회사를 밀어내는 쪽으로 가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런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지금 직장협의회 중심으로 경찰국 만드는 거 반대 시위하면서 시위에 어정쩡하게 대입하지 말고 제대로 좀 대입해야 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자, 조건은 윤석열 정부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산업은행 출자로 돼 있는 대우의 이 문제를 어떻게 밟을 것이냐. 그건 또 그거대로 또 해야죠. 분명히 기업 오너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책임지고 하지. 인민민주주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우조선 사태 진압 못하면 바보다. 인민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지금 대한민국은 대우 사태를 놓고 그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 조선산업에 대한 저희 이해와 노조 활동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